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헐시티 대 버밍엄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헐시티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일정으로 인해 장 미첼 세리와 아다마 트라우레가 각각 코트디부아르와 말리를 대표해 출전한다. 또 오턴이 이 경기의 징계로 결장하는 악재도 있다. 그러나 차출된 선수들은 최근 주전 경쟁에서 밀렸기에 큰 부담은 아니다. 델랍을 중심으로 코넬리와 투판 등 확실한 공격진이 있고 슬레이터의 중원 영향력도 확실하다. 버밍엄은 네이션스컵과 아시안컵으로 인해 소속팀을 비우는 선수가 업계의 지난 리그 경기와 비슷한 라인업으로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력 저하가 크기에 원정에서 난적을 만나는 건 부담이다. 5경기에서 1승도 거두지 못했고 최근 2경기에서는 골도 없었다. 이 경기에서는 수비에 치중하며 스탠스필드를 앞세운 역습으로 승부를 볼 것이다. 헐시티의 승리를 본다. 버밍엄은 최근 샌더슨과 뷰캐넌 등이 나서는 수비 라인이 상대의 뒷공간 침투에 무너지는 상황이 자주 나오고 있다. 델랍과 투판 등 개인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홈에서 공격을 이끌며 상대를 공략할 헐시티가 승리하고 다음 라운드로 갈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퀸즈파크 대 본머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퀸즈파크는 최근 리그 6경기에서 1승도 챙기지 못하고 23위까지 추락했다. 로더럼이 워낙 안 좋은 시즌을 보내기에 최하위는 아니지만 강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는 본머스 상대로 홈이지만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다. 이 경기보다는 선수들의 체력 관리를 잘하며 왓포드 전을 준비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 보인다. 본머스는 앙투안 세메뉴와 단고 오타와라가 네이션스컵으로 인해 팀을 잠시 떠났다. 코트디부아르의 트라우레는 최종 명단 탈락으로 인해 이 경기에 나설 수 있고 시니스테라와 타버니에 등이 세메뉴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 리그에서 토트넘에 패하며 연승이 끝나긴 했지만 중위권 팀 중에서는 가장 좋은 최근을 보내고 있다. 특히 득점왕을 노리는 솔랑케의 결정력이 대단하다. 본머스의 승리를 본다. 퀸즈파크는 FA컵에 신경을 쓰기 어렵다. 홈이지만 어느 정도 힘을 뺀 운영도 유력하다. 솔랑케가 최전방에 출전해 상대 수비를 경기 내내 공략할 수 있고 쿡과 크리스티가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최전방에 패스를 제공할 본머스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스토크시티 대 브라이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토크시티는 카메룬 대표에 선발된 주니어 차마데우가 잠시 팀을 비웠다. 그의 공백을 메울 선수는 충분하기에 이번 홈경기가 그리 부담되는 일정은 아니다. 그러나 3라운드에서 프리미어리그의 강팀을 만나게 됐다. 부상과 차출 등으로 인한 전력 누수는 크지 않지만 잘하는 수비 위주로 경기를 운영하며 역습으로 승부를 볼 것이다. 버거와 베이커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 라인을 확실하게 유지할 것이다. 브라이튼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대표팀에 소집된 미토마 외에도 윙백인 램프티가 가나를 대표해 네이션스컵에 나선다. 아딩그라는 부상으로 계속 전력 외였기에 큰 문제는 아니다. 최근 리그에서는 토트넘전 완승에 이어 웨스트햄 원정에서도 승점을 따내는 등 흐름이 좋다. 주앙, 페드로와 부오나노테 등이 공격진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고 밀러와 크로스 등 베테랑 중원이 공수를 잘 조율하고 있다. 브라이튼의 승리를 본다. 스토크시티는 최근 리그 5경기 연속 패하지 않는 등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경기는 그들이 잘하는 홈 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체급 차는 있다. 그로스와 길모어의 중원을 가동해 경기 주도권을 쥘 것이고 페드로와 퍼거슨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브라이튼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US 레체 델리아리칼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레체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아탈란타에 패하며 연패를 당했다. 그러나 인테르와 아탈란타 등 우승권 강호를 연달아 원정에서 만났음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한다. 홈에서는 프로시노네전 승리를 비롯해 최근 무패를 기록 중이고 강등권과 격차를 두고 있다. 최근 승리가 없었기에 이번 홈경기에는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최전방에 나설 크리스토비치를 비롯해 스트레페자와 피콜리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모두 나설 것이다.
칼리아리는 사수올로전 승리 이후 3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베로나와 엠폴리 등 해볼만한 상대를 만났지만 2경기 연속 골 사냥에 실패했다. 파볼레티를 필두로 라파둘라와 지토 등이 골을 노렸는데 중원의 열세 속에 좋은 위치에서 공을 점유하지 못했다. 레체의 승리를 본다. 칼리아리는 프라티와 데이올라 등이 중원에 나서는데 그나마 되는 수비라인 보호와 달리 최전방으로 나가는 패스의 정확도는 떨어진다. 퀴니지 대표팀으로 하피아가 합류하긴 했지만 라마다니와 카바가 중원에 나서 상대를 압박할 것이고 크리스토비치가 장신을 살려 제공권을 장악할 레체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첼시 대 프레스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첼시는 주전 스트라이커 역할을 해주던 니콜라스 잭슨이 세네갈 팀을 대표하기 위해 잠시 팀을 비웠다. 그러나 그 외에는 1월 메이저 대회로 인한 전력 누수가 없다. 최근 리그에서는 연승을 달리는 등 흐름이 좋은데 공격적인 축구로 분위기를 전환했다. 비록 이 경기 이후 리그컵 준결승이 있긴 하지만 굳이 로테이션을 가동하진 않을 것이다. 마두에케와 은쿤쿠, 팔머가 최전방에 나설 것이고 돌아온 엔조 페르난데스가 중원을 지킬 것이다. 프레스턴은 첫 경기부터 너무 어려운 팀을 만났다. 최근 챔피언십에서는 5경기에서 경기당 2골 이상을 실점하며 사패를 당했는데 첼시를 상대해야 한다. 강팀 상대로 나서는 원정이기에 무리하지 않고 수비적인 펜백을 가동하다가 역습을 노릴 것이 유력하다. 첼시의 승리를 본다. 원정팀은 밀러와 에반스 등 역습에 능한 선수들이 있다. 그러나 카이세도와 페르난데스가 중원에 나설 홈팀 상대로 원하는 경기 내용을 가져가긴 어렵다. 잭슨의 공백은 있지만 은쿤쿠와 스털링, 브로야 등 언제든 해결할 수 있는 선수들이 나설 첼시가 무난히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미들즈브러 대 에스턴 빌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미들스브러는 챔피언십 팀 중에서 레스터를 제외하면 1월 국가대표 차출이 가장 많은 팀이다. 호주 대표팀 멤버인 사무엘 실베라와 라일리 맥그리를 비롯해 세네갈 대표인 디eng이 당분간 경기에 나설 수 없다. 게다가 이 경기를 소화하고 3일 후 첼시 상대로 리그컵 준결승을 치러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위해 FA컵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빌라는 1월 메이저 대회를 위해 미드필더인 트라우레가 자국 대표팀에 합류했다. 부르키나파소 대표인 그를 제외한 다른 핵심 선수들은 정상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다. 리그에서는 2위를 달리고 있고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16강에 직행하는 등 클럽 역사상 최고의 시즌을 보내는데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도 없다. 와킨스와 디아비, 베일리의 3톱 외에도 브라질 대표인 루이스를 비롯해 핵심 선수들이 건강하게 피치에 오를 수 있다. 빌라의 승리를 본다. 전력을 다해도 쉽지 않은 빌라 상대로 미들스브러는 전력을 다하기 어렵다. 차출로 인해 핵심 선수 3명이 빠진 데다 다음 주 수요일 새벽에는 우승을 노리는 리그컵 일정을 치러야 한다. 디아비와 베일리 등 최근 폼이 좋은 선수들이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몰아칠 빌라가 승리하고 다음 라운드로 갈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